네, 10년 후에서 왔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이들 기업에 1억씩 투자한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았더니 엔비디아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9배, 마이크로소프트 6배, 애플 6배, 구글 3배, 테슬라 6배이고요. 중립 의견으로 모아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21배, 마이크로소프트 9배, 애플 9배, 구글 5배, 테슬라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5개 기업에 1억씩 투자한다면 10년 후에 보수적으로 봐도 어, 30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인 의견을 모아보면 거의 30, 40, 50, 대략 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그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기업에 1억씩 투자한다고 봤을 때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10년 안에 최소 3배 성장한다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대략 10배 정도 성장한다는 거고,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는 20배 이상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 5억, 6억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계산대 5억, 6억이라는 숫자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돈이라는 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돈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돈은 어느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올해 뭐가 잘 돼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 생겨봐야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별 변화가 없을걸요. 1억, 2억이 더 생기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분이야 좋겠죠. 먹는 것도 좀 달라지고 입는 것도 좀 달라지겠지만 내 하루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주 단적으로 직장을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1억, 2억을 벌어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 삶의 패턴을 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정말 직장을 나가는 게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대략 10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나리오 보면 지금부터 10년 안에 그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죠. 최소 3배, 보통 10배.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 선수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소한 3배, 중립적으로는 10배, 최대로 20배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난 100년 동안 내 역사를 돌아보면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100년 동안 가정용 자동화 기기의 역사를 보면 냉장고, 세탁기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가정용 자동화 기기들의 성장 패턴을 보면 초기 10년 동안의 성장 이후에 100년 동안 최소 100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산술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나눠보면 매 10년마다 10배 이상 올랐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냉장고와 세탁기가 다 그랬고요. 로봇 청소기는 이제 막 성장기, 도입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패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방향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예요. 저는 기업에게 방향성,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드맵대로 정말로 실현이 됐을 경우에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 로드맵대로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왜 로드맵대로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을 것이고, 그 원인을 해결할 것이고, 다시 그 로드맵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그 로드맵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온 경험이 지난 10년이라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경험이 되지만 방향성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그 로드맵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로드맵을 갖고 있고 로드맵을 실현해 봤고 그 10년치의 경험이 있고 앞으로 또 10년의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로드맵대로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0년은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5배, 시총 기준으로 125배 올랐고요. 테슬라는 32배, 마이크로소프트는 5배, 6배, 5.8배, 그리고 애플은 5.5배, 구글도 4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성숙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이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이죠. 이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이 앞으로 10년 후에 성숙기로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뼈아픈 교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를 제가 2022년 폭락할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 정도로 들고 있다가 2022년 폭락할 때 그래서 1,000만 원이 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팔았어요. 그 100 언저리쯤 주당 100 언저리일 때 팔았는데 그때가 가장이 되기 한 달 전쯤이었죠. 근데 그 한 달 후 가장 바닥을 치고 그 이후로 몇 배가 올랐냐면 메타가 7배 올랐거든요. 메타는 지금도 대기업이고 빅테크고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기업이죠. 그때 그냥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믿었다면 그 600만 원은 현재 4,2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믿지 못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믿을 만한 기업인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애플 한번 다시 알아보자. 애플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 시장이 완전히 성숙화 들어가는 시간 동안 그 10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2달러에서 41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열 정도 올랐거든요. 2025년부터 앞으로 2035년까지의 10년은 애플이 로봇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애플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디바이스가 깡패입니다. 아무리 플랫폼이 좋고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결국은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에 진출하거나 소프트웨어에 진출하면 그거의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에도 구글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페이스북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지만 구글도 페이스북도 애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했다가 완전 찌그러졌죠. 메타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구글은 디바이스의 황제인 애플에게 연간 20조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서 검색을 사파리 검색을 하면 그 사파리 검색창이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구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애플 아이폰이란 이 디바이스의 이 부동산, 요 조그만한 검색창을 얻기 위해서 연간 20조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하드웨어의 힘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에서 애플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하면 그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신의 아이폰 생태계 안에서 구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만큼 성숙하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봇을 만들지 않을까, 아이봇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물론 추측입니다만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애플이 스마트 로봇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저는 그 다음 수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가 있다면 이 디지털 세계의 대륙, 그 대륙이 바로 디바이스,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죠. 그리고 여기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소프트웨어를 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죠. 앱 서비스 컨텐츠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정말 강력한 빅테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대륙 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건 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애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네, 충분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후의 시총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먼저 10년 후의 시총과 성장률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 빅테크들의 주가와 성장률을 예측해왔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예측률이 높았던 애널리스트 5명을 선정하고 그 5명들의 평균치 가지고 이들이 또 앞으로의 10년 후에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예측한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수, 중립, 낙관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현재 시총 8T 트릴리언인데 2035년쯤에는 아마도 30T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략 7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배, 그리고 애플은 5배에서 6배, 구글은 6배 정도, 5배에서 6배, 테슬라는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건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중립 시나리오. 이것이 왜 이렇게 추측이 되었느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기 그리고 초기 가전 제품들이 지난 100년 동안 성장해왔던 추이를 정리해보고 로봇의 시대가 되면 이것이 분명히 휴머노이드화 되면 그리고 분명히 가정과 공장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 성장률은 최소한 세탁기보다는 더 폭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탁기도 각 집에 한 대죠.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도 일단은 각 집에 한 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이 성숙하면 각 집에 한 대로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스마트폰처럼 진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당 한 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더 폭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이거고요. 그래서 10년 전체 수익률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애플 주가를 정리한 걸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네, 2005년에 2.58달러에서 2015년에 41달러까지, 스마트폰의 시장이 시작되기 2, 3년 전서부터 이 시장이 성숙해가는 2015년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거. 저는 앞으로의 10년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막 도입되기 2, 3년 전이라고 지금 시작하고요. 2, 3년 후부터 뭔가가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될 것 같고, 그 이후로 7, 8년에 성장이 된다면, 애플의 주가 변화 같은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지금의 빅테크 5개, 6개 기업들에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세일 구간인 메타가 있는데, 그래서 여유 돈이 있다면, 시대가 있다면, 이 메타에게 투자해 보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9배, 중립적으로는 21배. 그리고 진짜 낙관,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논외이긴 한데, 낙관적으로 보면 46배.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9배, 애플 9배, 구글 5배, 테슬라 13배. 그래서 이들 기업에 1억씩 투자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대략 50억 정도. 그러니까 5억을 투자해서 50억.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수익을 10년 후에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10년 후에서 왔다 가정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를 써봐도 잘 부정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가 안 될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안에 어떠한 변수,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이 시나리오가 붕괴될 수 있는지, 혹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그런 위급한 국제 정세, 위급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습니다.